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정성을 다해 기원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꾹꾹 눌러주세요. 야담TV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후기 한양 명례방 골목 깊은 곳에는 박진서라는 가난한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진서야, 오늘도 과거 공부냐? 어머니, 이번 춘당대과에는 꼭 급제할 것이옵니다. 아이고, 내 아들 벌써 5번째 아니더냐? 어머니의 한숨 소리에 진서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벌써 5번째 과거에 낙방한 처지였지요. 집안은 날로 가난해져 끼니조차 있기 어려웠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더니 대체 내 구멍은 어디란 말인가? 진서는 어머니를 뒤로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좁은 방 안에만 있으니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지요. 이러다가는 정말 굶어 죽겠구나. 어머니 약값도 없는데 걱정이네. 그의 어머니는 오랜 병환으로 자리에 누워 계셨습니다. 약을 써야 하는데 돈이 없어 그저 바라만 볼 뿐이었지요. 그날도 진서는 글 공부를 마치고 저작거리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일거리가 있을까 싶어 두리번거리고 있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젊은 여인의 목소리가 그를 불러 세웠지요. 젊은 양반, 잠시만요. 누구시오? 돌아보니 낡은 보자기를 깔고 앉은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얼굴은 하얀 수건으로 가렸지만 맑은 눈동자가 유난히 빛나고 있었지요. 저는 운명을 보는 점쟁이랍니다. 당신의 앞날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점이라. 나는 그런 것을 믿지 않소. 그래요? 하지만 당신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하네요. 무슨 고민이 있으신가 봐요. 진서가 돌아서려는데 여인이 다시 말했습니다. 5번 낙방하고도 포기하지 않는 끈기가 대단하시네요. 뭐라고? 어찌 그것을? 진서는 깜짝 놀라 다시 돌아봤습니다. 자신이 5번 낙방한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저는 정말로 미래를 볼 수 있어요. 여인은 빙그레 웃으며 자리를 가리켰지요. 앉으세요. 오늘은 특별히 공짜로 봐드릴게요. 아니, 나는 어머님이 병원으로 누워 계시죠? 약값도 없어 고민이 많으실 텐데. 진서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 여인은 정말로 뭔가 아는 것 같았지요. 대체 당신은 누구요? 저는 연하라고 합니다. 미래를 보는 재주가 있지요. 연화, 이름도 고우시구려. 연하는 진서의 손을 잡고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갑자기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이런, 당신의 운명이 참으로 기구하시네요. 무슨 말이오?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러시오. 이미 이렇게 앉았으니 말해보시오. 연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평생 과거에 급제하지 못할 운명입니다. 그리고 내년 봄이 오기 전에 돌아가실 것이고요. 뭐라고? 진서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농담이라고 하기엔 여인의 표정이 너무 진지했지요. 농담이시겠지. 제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요? 당신의 운명에는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어요. 그럴 리가. 나는 아직 젊소. 25밖에 안 됐단 말이오. 운명은 나이를 가리지 않아요. 진서는 온몸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믿기 싫었지만 왠지 이 여인의 말이 진실처럼 느껴졌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오? 운명을 바꾸는 방법이 하나 있긴 한데 뭐요? 어서 말해보시오. 연하는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인왕산 깊은 곳에 100년 묵은 산삼이 있어요. 그것을 구해 어머님께 다려드리면 어머님도 낫고 당신의 운명도 바뀔 거예요. 100년 묵은 산삼이라. 그런 귀한 것이 정말 있단 말이오? 네. 제가 정확한 위치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디 있는지 어찌 아시오? 그건 제 비밀이에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잖아요. 진서는 반신반의하면서도 희망이 생겼습니다. 정말로 그것만 있으면 운명을 바꿀 수 있단 말이오? 네. 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산이 험하고 맹수도 많거든요. 그런 것쯤이야. 무서울 게 없소. 연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게도 부탁이 하나 있어요. 무엇이오? 말해보시오. 산삼을 찾으면 저와 하룻밤을 보내주세요. 뭐라고요? 진서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젊은 여인이 대뜸 이런 말을 하다니 당황스러웠지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오? 처녀가 어찌 그런 말을 함부로 하시오. 저도 이유가 있어요. 부탁이에요. 꼭 필요한 일이라서 그래요. 연하의 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장난이나 농담이 아니라 정말로 절실해 보였지요. 낭자도 양반과 규수인 것 같은데 어찌 그런 말을 그리도 쉽게 하시오? 제 사정을 다 말씀드릴 순 없어요. 하지만 저도 목숨이 걸린 일이에요. 진서는 당황스러웠지만 어머니 생각에 마음이 흔들렸지요. 정말 산삼을 찾을 수 있단 말이오? 네.
제가 정확한 위치를 알고 있어요. 내일 새벽에 만나요. 인왕산 입구에서요. 하지만 그 부탁은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목숨과 당신의 목숨이 걸려 있어요. 그렇게 약속을 하고 진서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밤새 뒤척이며 고민했지요. 점쟁이 말을 어찌 믿는단 말인가. 하지만 어머니가 위독하신데 어쩔 수 없구나. 한번 믿어보는 수밖에. 진서야, 아직 안 잤느냐? 어머니, 제가 내일 좋은 약재를 구해올 테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약재는 무슨 돈도 없는데. 걱정 마세요. 꼭 구해올게요. 다음 날 새벽 진서는 결국 인왕산으로 향했습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이른 시각이었지요. 약속 장소에는 이미 연하가 와 있었습니다. 오셨네요. 저를 믿어주셔서 고마워요. 정말 산삼이 있기는 한 거요? 네. 따라오세요. 길이 험하니 조심하세요. 두 사람은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연하는 마치 길을 아는 듯 앞장서서 걸었지요. 진서는 그녀를 따라가며 물었습니다. 연하 낭자, 어찌 이런 깊은 산길을 아시오? 저도 사연이 있어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래도 젊은 여인이 이런 산중을. 걱정 마세요. 저도 나름 대비를 하고 왔어요. 한참을 가다 보니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산새들이 지저귀고 이슬이 반짝였지요. 아직 멀었소? 조금만 더 가면 돼요. 힘내세요. 또 한참을 가다 보니 갑자기 연하가 멈춰섰습니다. 잠깐, 여기서 잠시 쉬어가요. 왜 그러시오? 힘드시오?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저기 보세요. 연하가 가리킨 곳에는 커다란 곰 한 마리가 나무의 등을 비비고 있었습니다. 헉, 곰이다. 쉿. 조용히 하세요. 저 곰이 우리를 도와줄 거예요. 뭐라고요? 곰이 우리를 도와준다니? 연하는 품에서 꿀단지를 꺼냈습니다. 제가 미리 준비해왔어요. 곰은 꿀을 좋아하잖아요. 아니, 그걸로 뭘 하려고? 연하는 꿀을 나뭇가지에 묻혀 곰 쪽으로 던졌습니다. 곰이 꿀 냄새를 맡고 다가왔지요. 으악, 이리 온다. 가만히 계세요. 곰을 따라가면 돼요. 뭐라고요? 곰은 약초가 있는 곳을 잘 알아요. 특히 오래된 산삼이 있는 곳엔 곰들이 자주 가지요. 정말로 곰은 꿀을 핥아먹으며 천천히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지요. 한참을 따라가니 곰이 갑자기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보세요. 곰이 뭔가를 파네요. 두 사람이 다가가 보니 곰이 더덕을 파먹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에고, 더덕이구만. 아니에요. 저기 보세요. 곰이 파낸 구멍 옆에. 정말로 그 옆에는 커다란 바위가 있었고 바위 틈에서 붉은 빛이 나고 있었습니다. 저거야. 저게 산삼이에요. 곰은 더덕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살금살금 바위 쪽으로 가서 곰이 물러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산삼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진서가 살펴보니 정말로 붉은 열매가 달린 산삼이 있었습니다. 잎사귀며 줄기며 모든 게 평범한 산삼과 달랐지요. 정말이군. 이게 백년 산삼이란 말이오? 네. 조심해서 캐세요. 뿌리가 상하면 안 돼요. 진서는 조심스럽게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연하도 옆에서 도왔지요. 뿌리가 정말 크구나. 마치 사람 같아. 100년 묵으면 그렇게 된대요. 아, 조심. 뿌리가 끊어지면 안 돼요. 두 사람은 한 시즌이 넘도록 조심스럽게 산삼을 캐냈습니다. 정말로 사람 모양을 한 거대한 산삼이었지요. 이것으로 어머니도 살고 나도 살 수가 있겠구나. 축하해요. 이제 약속을 지켜주세요. 연하의 말에 진서는 당황했습니다. 그것은 정말 꼭 해야 하오? 네. 꼭 필요해요. 제발 부탁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처음 만난 사이인데 어떻게 하룻밤을 보낸단 말이오? 낭자, 정말 괜찮겠소? 네.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 모른 채 하시면 안 됩니다. 연하의 간절한 눈빛에 진서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겠소. 약속은 약속이니. 고마워요. 그럼 먼저 어머님께 약을 다려드리고 오세요. 두 사람은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진서는 집으로 돌아가 급히 산삼을 다렸지요. 어머니, 이 약을 드세요. 이게 무슨 약이냐? 좋은 약이에요. 어서 드세요. 어머니가 약을 마시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창백하던 얼굴에 혈색이 돌고 기운이 나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진서야, 이게 무슨 약이냐? 몸이 날아갈 것 같구나. 어머니, 이제 괜찮으실 거예요. 잠시 뒤 진서는 어머니가 잠든 후 연하와 약속한 장소로 갔습니다. 객점 방을 하나 잡아둔 곳이었지요. 산삼이 효과가 있었나요? 네, 어머니가 많이 좋아지셨소. 다행이네요. 그럼 이제 저와 한 약속을 지켜주시면 돼요.
연하는 수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서도 마음이 복잡했지요. 연하 낭자, 대체 왜 이런 부탁을 하는 거요? 연하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운명을 바꾸려고 해요. 제 운명은 20살이 되기 전에 죽는 거예요. 뭐라고? 저는 19이에요. 이제 몇 달 안 남았어요. 진서는 놀라서 연하를 바라봤습니다. 수건 사이로 보이는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 보였지요. 그래서 이런 부탁을. 네. 한도인이 말하길 운명이 바뀔 사람과 인연을 맺으면 저도 살 수 있다고 하셨어요. 운명이 바뀔 사람이라. 선비님은 제가 도운 덕분에 운명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 당신과 인연을 맺으면 저도 살 수 있어요. 진서는 연하의 딱한 사정을 듣고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알겠소. 낭자도 살아야지. 정말이에요? 절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 둘 다 살아야 하지 않겠소. 그렇게 두 사람은 가까이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연하는 떨리는 손으로 수건을 벗었지요. 아른거리는 불빛에 드러난 그녀의 얼굴은 너무도 아름다웠습니다. 왜 얼굴을 가리고 다녔소? 너무 눈에 띄어서요. 그리고 부끄러워서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운명이라는 무거운 짐을 함께 지고 있는 동지 같았지요. 그런데 참 이상하네요.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네요. 나도 그렇소.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 같소. 연하는 수줍게 웃으며 진서에게 다가갔습니다. 처음이라 무서워요. 나도 그렇소. 하지만 우리 둘 다 살아야 하니. 그렇게 두 사람은 하룻밤을 함께 보냈습니다. 이상하게도 서로에게 끌리는 마음이 생겼지요. 마치 정해진 운명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와 두 사람을 비췄습니다. 그들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지요. 이상해요. 처음인데도 낯설지 않아요. 나도 그렇소. 혹시 전생에 인연이 있었나? 연하는 수줍게 진서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진서의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이 느껴졌지요. 날이 가슴이 제 손바닥을 간지리네요. 낭자를 보니 홍두깨가 꿈틀거리는구려. 연하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고, 그런 말씀을. 처음이라 무섭다 했는데 이미 익은 홍시처럼 달아올랐구려. 진서는 연하의 허리를 감싸 안았는데 연하의 몸에서 은은한 꽃향기가 났지요. 날이 손이 참 따뜻해요. 마치 한여름 벽 같아요. 두 사람은 서로의 옷고름을 천천히 풀었습니다.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와 그들의 몸을 은은하게 비췄지요. 아이고, 부끄러워라. 부끄러워할 것 없소. 연하의 속적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하얀 속치마만 남은 그녀의 모습에 진서는 숨이 막혔지요. 그리고 연하가 진서의 아래를 보자 연하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나, 정말 홍두깨 같네요. 어떻게 이런 걸. 조심해서 움직일 테니 무서워 마시오. 네, 믿어요.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밤새 정을 나눈 흔적이 침상 곳곳에 남아 있었지요. 두 사람은 그렇게 열심히 땀을 흘린 후 밤새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삶과 꿈, 그리고 앞으로의 희망에 대해서요. 나는 꼭 과거에 급제해서 어머니를 편안하게 모시고 싶소.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운명이 바뀌었으니까요. 낭자는 어떤 삶을 살고 싶소? 저는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좋은 사람 만나서 아이 낳고 평범하고 행복하게요. 다음 날 아침 연하는 진서에게 작은 부적을 건넸습니다. 이걸 가지고 다니세요. 행운을 가져다 줄 거예요. 고맙소. 그리고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진서는 연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물론이요. 꼭 다시 만나요. 약속해요. 약속하오. 두 사람은 아쉬운 작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서가 집으로 돌아온 다음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진서야, 관가에서 사람이 왔다. 관가에서요? 어머니의 다급한 목소리에 진서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정말로 관복을 입은 관리가 와 있었지요. 박진서 서생이시오? 그렇습니다만 급히 성균관으로 오시오. 특별 전시가 있을 예정인데 당신이 추천되었소. 저를요? 누가 추천을 하였다는 말이오? 호조 참판 어른께서 직접 추천하셨소. 진서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호조 참판이라면 정의품의 높은 벼슬인데 자신을 알 리가 없었지요. 분명 저를 추천하셨다고요? 그렇소. 어서 준비하시오. 내일 아침에 시험이 있소. 관리가 가고 나자 어머니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진서야, 이게 다 그 약 덕분인 것 같구나. 내 몸이 괜찮아진 것도 그렇고 백년 산삼 덕분에 운이 트이나 보다. 어머니, 어서 준비해라. 이번엔 꼭 급제해야지. 진서는 밤새 공부를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머리가 맑고 집중이 잘 되었지요. 다음 날 성균관에 가보니
정말로 특별 전시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왕께서 급히 인재를 뽑는다는 것이었지요. 이번엔 꼭 급제해야지. 진서는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문제를 받아보니 평소에 공부했던 내용들이었지요. 이상하다. 마치 내가 공부한 것을 알고 낸 문제 같군. 진서는 호신의 힘을 다해 답안을 작성했습니다. 붓을 잡은 손이 술술 움직였지요. 며칠 후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장원급제는 박진서. 정말요? 내가 장원급제라고? 진서는 꿈만 같았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과거 급제를 그것도 장원으로 하다니. 축하하네. 박생원, 이제 출세길이 열렸구먼. 동료들의 축하를 받으며 진서는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로 운명이 바뀐 것이었지요. 급제 후 진서는 정칠품 사원부 감찰관직을 받았습니다. 관청으로 향하는 첫날 누군가 찾아왔지요. 박나리, 축하드립니다. 돌아보니 연하였습니다. 이번엔 수건을 쓰지 않고 당당히 얼굴을 드러내고 있었지요. 연화 낭자, 정말 반갑소. 약속대로 운명이 바뀌었네요. 다 낭자 덕분이오. 저도 덕분에 건강해졌어요. 이제 죽지 않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은 기쁘게 웃었습니다. 그때 진서가 물었지요. 그런데 호조 참판이 날 어찌 아신다오? 연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호조 참판은 제 아버지예요. 뭐라고? 그럼 낭자는 양반가 규수란 말이오? 네. 죄송해요. 처음부터 속인 건 아니에요. 정말로 미래를 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왜 점쟁이 행세를 하였단 말이오? 연하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이상한 능력이 있었어요. 미래를 보는 능력이요. 그래서 아버지가 절 숨겨 키우셨죠. 그런 사연이 있었구려. 사람들이 알면 요물이라고 할 테니까요. 그래서 늘 숨어 살았어요. 진서는 연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숨지 않아도 돼요. 내가 지켜줄 테니. 정말이요? 그럼요. 우리는 서로의 운명을 바꾼 사이 아니오? 그때 누군가 기침 소리를 냈습니다. 애템. 아버지, 호조 참판이 서 있었는데 엄한 표정으로 진서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내가 박진서냐? 예, 그렇습니다. 내 딸과 무슨 사이냐? 진서는 당황했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저는 연화 낭자를 아내로 맡고 싶습니다. 뭐라고? 감히 내 딸을. 그때 연하가 나섰습니다. 아버지, 이분이 절 살려준 은인이에요. 무슨 소리냐? 연하는 아버지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의 죽을 운명과 진서가 도와준 일까지요.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냐? 네. 아버지, 이분 아니었으면 전 이미 죽었을 겁니다. 호조 참판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진서를 다시 봤습니다. 자네가 정말 내 딸을 살렸단 말인가? 저도 연화 낭자에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장원급제까지 했으니 자질은 충분하고. 호조 참판은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좋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말씀하십시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앞으로 내 딸의 능력은 절대 비밀로 해야 한다. 알겠나? 물론입니다. 제가 목숨을 걸고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딸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면 걱정 마십시오.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다. 호조 참판은 진서의 진심을 느꼈는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혼인을 허락하겠다. 아버지, 감사해요. 대감, 감사합니다. 그렇게 진서와 연하는 정식으로 혼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혼례 준비는 호조 참판 댁에서 성대하게 치러졌는데 한양의 내로라 하는 집안들이 모두 모였지요. 저 신랑이 이번 장원급제자라며. 호조 참판의 사이가 되다니 팔자 좋구나. 신부도 절세미인이라던데. 혼례날 연하는 붉은 혼례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너무도 아름다워서 모두가 감탄했지요. 이제 정말 내 아내가 되는 거요? 네. 이제 평생 함께해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 뭔가요? 정말로 미래를 다 볼 수 있어? 연하는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다는 못 봐요. 하지만 우리의 미래는 보여요. 어떤 미래를 말하는 것이오? 아들 둘, 딸 하나를 낳고 행복하게 살 거예요. 정말이오? 네. 그리고 진서 나리는 훗날 정승까지 오르실 거예요. 정승이라니. 너무 큰 꿈 아니오? 아니에요. 제가 본 미래는 틀린 적이 없어요. 진서는 연하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미래가 어떻든 낭자와 함께라면 행복할 거요. 첫날 밤 두 사람은 처음 만났던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대 왜 하필 나를 선택했소? 솔직히 말하면 첫눈에 반했어요. 정말이오? 네. 운명 같은 건 핑계였어요. 그냥 서방님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진서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도 사실 그랬소.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이 이상했소. 그래요?
그럼 우리는 처음부터 서로 좋아했던 거네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붉은 촛불이 두 사람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췄지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니 좋아요. 평생 내가 지켜줄 거요. 연하는 수줍게 옷구름을 풀었습니다. 진서도 떨리는 마음으로 그녀에게 다가갔지요. 많이 무섭소? 아니요. 나리와 함께라면 무엇이든 좋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순간처럼 자연스러웠지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진정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와 그들을 축복하는 것 같았지요. 사랑해요. 진서 나리. 나도 사랑하오. 연화. 그렇게 두 사람은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혼인 후 진서는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연하의 내조도 훌륭했지요. 여보, 내일 대신들과의 회의가 있으시죠? 그렇소. 중요한 안건이 있어서. 이 사람이 반대할 거예요. 미리 대비하세요. 연하의 조언은 언제나 정확했습니다. 미래를 보는 능력 덕분이었지요. 당신 덕분에 일이 술술 풀리는구려. 제가 도울 수 있어서 기뻐요. 어느 날 연하가 진서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기가 생겼어요. 정말이오? 정말로? 네. 아들이에요. 진서는 연하를 꼭 안았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앞으로 둘이 더 생길 거예요. 제가 봤거든요. 과연 연하의 말대로 첫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건강하고 총명한 아이였지요. 우리 아들, 이름은 뭐라고 지을까? 현명한 사람이 되라고. 현서는 어때요? 좋소. 박현서라. 훌륭한 이름이오. 그 후로도 진서는 승승장구했습니다. 연하의 도움으로 어려운 일들을 미리 대비할 수 있었지요. 세월이 흘러 진서는 정산품 승지가 되었습니다. 연하도 둘째 아들을 낳았지요. 이번엔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고. 지훈이는 어떠소? 좋아요. 박지훈. 형제가 다 훌륭하게 자랄 거예요. 진서는 청백리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백성을 위하는 마음이 깊어 모두가 칭송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조정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박승지가 뇌물을 받았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 증거도 있다 하오. 좌의정 김대감이 진서를 모함하기 시작했는데 그는 진서의 빠른 출세를 시기하고 있었지요. 전하, 박승지의 집에서 나온 금덩이입니다. 이것이 바로 증거이옵니다. 진서는 억울했지만 변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진서가 근심에 빠져 있자 연하가 다가왔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오. 거짓말하지 마세요. 다 알고 있어요. 연하는 진서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김대감의 집에 관군이 들이닥칠 거예요. 무슨 말이오? 김대감이야말로 진짜 뇌물을 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미래를 봤어요. 하지만 어떻게? 김대감의 신복이 내부 고발을 할 거예요. 그러니 걱정 마세요. 과연 다음 날 김대감의 집에서 엄청난 양의 뇌물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게 다 뭐냐? 내가 나를 모함했구나. 김대감은 파직되고 진서의 결백이 밝혀졌습니다. 그날 오후 진서가 연하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뭔가 한 거요? 아니에요. 전 그저 미래를 본 것뿐이에요. 정말이오? 사실 김대감의 신복에게 편지를 하나 보냈어요. 뭐라고요? 그 사람도 곧버림받을 운명이라고. 먼저 고발하면 살 수 있다고요. 진서는 놀라서 연하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그런 일까지 하다니 정말 놀랍구려. 당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두 사람에게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밤 검은 복면을 쓴 자객들이 진서의 집에 침입했습니다. 누구냐? 박승지, 오늘이 내 제삿날이다. 진서가 칼을 들어 맞섰지만 자객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때 연하가 소리쳤습니다. 여보, 왼쪽, 뭐? 왼쪽으로 피하세요. 진서가 왼쪽으로 몸을 피하자 자객의 칼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이번엔 오른쪽, 그리고 앞으로 2걸음. 연하의 말대로 움직이자 신기하게도 자객들의 공격이 모두 빗나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뒤로 구르세요. 지금. 이번엔 진서가 뒤로 구르자 자객 둘이 서로 부딪혀 쓰러졌지요. 이 소동에 경비병들이 달려와 자객들을 모두 잡았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큰일 날 뻔했소. 제가 미래를 볼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런데 왜 자객이? 김대감의 잔당들이에요. 하지만 이제 이런 일은 없을 거예요. 한편 막내딸 서연이 10살이 되던 해의 일입니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처럼 미래를 볼 수 있어요? 연하가 깜짝 놀랐습니다. 서연아, 이 능력은 비밀로 해야 해. 왜요? 사람들이 알면 너를 이상하게 볼 거야. 어머니처럼요. 그래. 그때 진서가 들어와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요? 서연이가 저를 닮은 것 같아요. 진서는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서연이도 특별한 아이구나. 하지만 이 능력은 가족만의 비밀이란다. 네, 아버지. 그렇게 가족들은 서로를 더욱 아끼며 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느 날 왕께서 진서를 불렀습니다. 박승지, 그대의 충정을 가상히 여긴다. 황공하옵니다. 전하, 그대를 이조판서에 임명하노라. 전하, 이 은혜를 어찌 갚사오리까? 진서는 정의품 이조판서가 되었습니다. 연하의 예언이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었지요. 그렇게 중년이 된 연하와 진서가 차를 마시던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연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지요. 여보, 곧 큰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전쟁이라니? 북쪽에서 오랑캐가 쳐들어올 거예요. 미리 대비해야 해요. 진서는 연하의 말을 왕께 아뢰었습니다. 전하, 북방의 동향이 심상치 않사옵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가? 시 보기에 곧 침입이 있을 것 같사옵니다. 왕은 반신반의했지만 진서의 충언을 받아들여 군사를 늘렸습니다. 과연 2달 후 오랑캐가 쳐들어왔지요. 하지만 미리 대비한 덕분에 큰 피해 없이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박 판서의 선견지명 덕분이다. 나라를 구한 공신이로다. 왕은 진서의 공을 크게 치하했습니다. 박 판서, 그대의 공이 크도다. 무엇을 상으로 주면 좋겠는가? 전하, 신은 이미 과분한 은혜를 받았사옵니다. 겸손하구나. 그대를 정일품 우찬성에 임명하노라. 전하, 감사하옵니다. 드디어 진서는 정일품 우찬성이 되었습니다. 연하의 예언이 거의 이루어진 것이었지요. 집에 돌아온 진서가 연하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말대로 정승 자리에 올랐소. 축하해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오? 당신은 정일품 영의정까지 오르실 거예요. 제가 본 미래예요. 과연 몇 년 후 진서는 영의정까지 올랐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최고의 자리에 올랐소. 다 당신 덕분이오. 당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요. 진서와 연하의 아이들도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큰아들 현서는 문과에 급제했고 둘째 지우는 무과에 장원급제했지요. 막내 서연은 현명한 선비와 혼인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세월이 흐른 어느 날 늙은 연하가 진서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저도 곧 무슨 소리요? 제 명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제가 먼저 가더라도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진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안 돼요. 나 혼자 두고 가면 어쩌란 말이오. 제가 먼저 가게 되어서 미안해요. 하지만 전 운명보다 훨씬 오래 살았어요. 당신 덕분에요. 연아, 그리고 한 가지 말하지 못한 게 있어요. 뭐요? 연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처음 만났을 때 제가 본 건 당신의 불행한 미래가 아니었어요. 뭐라고? 당신의 찬란한 미래를 봤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럼 왜? 당신과 인연을 맺고 싶어서요. 첫눈에 반했거든요. 진서는 웃으며 연하를 안았습니다. 알고 있었어. 당신이 날 좋아한다는 걸. 어떻게요?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은 다 보이는 법이오. 며칠 후 연하는 진서의 품에서 편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미소를 띠고 있었지요. 여보, 다음 생에도 만나요. 그래요. 꼭 만나요. 진서는 연하를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었습니다. 비석에는 이렇게 새겼지요. 운명을 바꾼 여인, 사랑하는 아내 연하 여기 잠들다. 그리고 진서도 얼마 후 연하 곁으로 갔습니다. 두 사람은 죽어서도 함께였지요. 아들 현서가 아버지의 일대기를 책으로 남겼습니다. 그 책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지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서로의 운명을 바꾼 사람들이었다. 미래를 보는 신비한 능력보다 더 위대한 것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었다. 훗날 사람들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전하며 말했습니다.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바꿀 수 있는 것이다. 믿음과 사랑이 있다면. 백성들은 진서를 애민정승이라 불렀고 연하를 현명한 부인이라 칭송했습니다. 그들의 후손들도 대대로 나라의 동량이 되어 백성을 위해 일했지요. 이 이야기의 교훈은 천조자조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뜻이지요. 또한 부부상화라는 말도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화합하면 못할 일이 없다는 의미이지요. 진서와 연하처럼 서로를 믿고 함께 노력한다면
어떤 운명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될 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안다는 속담처럼 진서는 처음부터 큰 인물이 될 기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하를 만나지 못했다면 그 재능을 꽃피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운명을 바꾸려는 두 사람의 노력을 하늘도 도운 것이지요. 오늘도 야담TV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뒤에 뜨는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행복하시길 정성을 다해 기원합니다.